갑자기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끌려다니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그럴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희원다움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예방접종실에서 혼자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근무한 지 이제 딱 2달이 됐어요. 이전에 근무하던 것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때는 4명이 한 팀을 이뤄서 근무를 했다면 지금 예방접종실에는 담당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이 없어요. 저 혼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장점이 뭐냐면 주체성을 발휘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단점은 주체성을 발휘하는 만큼 책임감이 굉장히 막중해졌다 하는 거예요. 힘든 점은 있어요. 역시나 인간관계, 막무가내로 나오는 환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돌볼 때 그때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해요. 가장 큰 이유는 저의 성격 때문인데 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일을 한다든지 도전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후회를 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항상 후회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거절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거절하지 못했을 때, 그때 항상 집에 와서 이불킥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야 되는데, 이 말을 꼭 했어야 되는데 그때 거절을 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끌려다녔네 하는 그런 후회를 꼭 해요. 그래서 제가 예방접종실에서 막무가내인 환자들을 만났을 때 그때도 거절을 못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달 차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거절을 잘할 수 있겠다 하는 그 거절 잘하는 방법, 이거를 깨닫게 됐어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중에서도 저 같은 성격 많으실 것 같아요. 거절을 해야 할 상황에서 거절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3, 4살 되는 아이 3명을 어떤 엄마가 데리고 왔어요. 이 3명 중에서 딱 2명만 예약이 잡혀 있었고 나머지 1명은 아직 예약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2 아이를 데리고 와서 주사를 주려고 하는데 엄마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랑 엄마 본인이랑 다른 아이 1명은 예약이 없어. 그런데 우리도 그냥 지금 주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지만 여기는 다 예약제야. 그래서 예약이 없으면 내가 주사를 줄 수가 없어. 이거 원칙이라서 미안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욕이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화가 났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그런 욕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의연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주사를 준비해서 아이들을 맞추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주사바늘 보면 애들이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한 아이가 울기 시작하니까 나머지 2명도 막 같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방접종실이 아수라장이 된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광경을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을 보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이 상황을 컨트롤해서 아이들을 주사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 우는 그 울음소리보다 훨씬 더 큰 고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마가 저한테 이거 보라고,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난 이 상황을 다음번에 또 겪어야겠냐고 하면서 너무나도 무서운 표정으로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 안에 욕도 들어가 있었고요. 예전에 저는 그 상황이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러네, 그냥 내가 줄게 하면서 엄마랑 나머지 아이도 줬을 텐데요. 한번 원칙에서 예외를 두게 되면 이 엄마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한테도 이러한 예외를 줘야 되는 상황이 줄줄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고 싶었지만 회피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했어요. 너무 안타깝지만 너도 알다시피 시스템이 이래서 나도 어쩔 수가 없어 하면서 제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휙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아직도 좀 되게 두근두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만약에 끊지를 못했더라면 저는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됐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불킥을 했을 거예요. 이 상황을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마주하고 나서 보니까 거절한 거는 되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거절을 할 때 조금만 더 덧붙였으면 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쿠셔너라는 거 아시죠?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때 부드럽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 이런 걸 쿠셔너라고 해요. 예를 들면 저는 쿠셔너는 사용했거든요. 미안하지만, 아니면 안타깝지만, 괜찮으시다면, 실례지만, 죄송하지만, 앞에 우선 이렇게 쿠셔너를 붙이고 그 다음에 나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너도 알다시피 우리는 예약제야. 그런데 오늘은 예약이 다 차서 더 이상 환자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제 분명하게 저의 의사를 전달해서 거절을 했어요. 저는 딱 여기까지만 했는데 대안을 제시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오늘은 예약이 다 차서 더 이상 환자를 받을 수가 없어. 대신 너가 편하게 올 수 있는 날, 다른 날로 내가 예약을 잡아줄게. 그리고 그때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니까 아이들을 오늘처럼 주사를 안전하게 맞을 수 있게 내가 성심성의껏 잘 도와줄게. 이 대안을 좀 줬더라면 그 엄마가 그렇게까지 화가 나서 가지 않지 않았을까? 거절하는 상황은 누구나 민망해요.
누구나 회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절을 꼭 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상황에 끌려다니면서 나에게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많이 마주하시죠? 그럴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쿠셔너를 붙이고 거절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여러분이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누군가 상대방이 화가 났다면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거절도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거절을 계속 잘 못했다고 했잖아요. 거절을 하면 이렇게 해도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좋아, 그러면은 그 대안 내가 받아들일게. 한번 해보시면 돼요. 한번 하는 게 싫고 민망하고 두려워서 그렇지 한번 하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번에는 덜 민망하게 하실 수 있어요. 거절도 연습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거절하는 경험을 내가 쌓아가야지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맺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끌려다니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무시받고 존중받지 못하게 되거든요. 오늘의 영상을 정리해보면 거절을 한다는 건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거절도 연습이 필요하다. 거절을 잘 하려면 앞에는 쿠셔너를 좀 이야기하고 나의 거절 의사를 충분하게 밝히고 그리고 나서 내가 제시할 수 있는 최고의 대안을 줘라. 그렇게 해도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낸다면 더 이상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니 여러분도 담담히 받아들이셔야 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